자, 어떤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물이 XY고 생성물이 Z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조건도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온도를 직접 준 게 아니라 그 기체상수를 곱해서 그 온도를 제시하고 있죠.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계산을 편하게 하라고 하겠죠. 여러분은 계산기를 못 쓰니까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기체상수를 곱하건 말건 25, 50 작고 크니까 어디가 고온, 어디가 저온이겠어요. 바로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평형 상태를 만들었는데 온도를 바꾸고 농도를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 평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도 주고 있고 미지수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기도 전에 여기 잘 보시면은 T1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언급했던 어떤 저온 조건이 되는 거고, T2는 둘 다 고온, 고온 조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찌됐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 평형은 온도 T2인 채로 온도가 같죠. 그렇죠? 그러면 온도가 같으면 뭐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같으면 뭐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평형상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여기 KC라고 하는 뭔가가 3번 반응에서 4면 2번 반응에서도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KC는 4여야 하고요. KP가 0.0016이면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반응에서도 온도가 같으니까 KP가 0.0016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생각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이때 KC, KP 얘는 뭐냐면, 자, 아래 첨자가 C로 붙은 건 무엇으로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몰 농도. 아이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수치들은 다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KC는 그래서 몰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를 표현한다는 방식인 거고요. KP는 해당 성분의 뭐? 부분압. 부분압 아시겠죠? 요걸 가지고 뭘 표현, 요걸 가지고 지금 부분압을 평형상수를 표현할 때를 KP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정보들을 우선 이런 수준으로는 읽고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델타 H. 자, 이 델타 H에서는 난방은 맞는데 난방이 되나? 난방 돼요? 난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씨, 몰라 꺼. 자, 첫 번째는 엔탈피 변화를 물었는데 사실 이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주어진 이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무슨 말이겠죠? 요거를 판단해 보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T1일 때 온도 조건과 KC 요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온도가 T1일 때 KC 값이 얼마예요? 100이죠? 근데 온도가 T2일 때는 KC 값이 4죠.
보이시죠? 자, 그런데 앞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로부터 T1은 저온 조건이고 T2는 고온 조건이니까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T1에서 T2로 온도가 감소할 때 평형상수는 증가하고 있구나. 보이시죠? 온도가 감소할 때 평형상수가 커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오!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 저온에서 평형상수가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저온에서 평형상수가 더 커지니까 이것은 발열이겠구나 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조건에 르샤틸리의 조건 분석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발열이므로 요 부호는 뭐가 돼야 돼? 음수.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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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겸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저 반응식상에 등장하는 화학 양론 개수 X하고 Z. X하고 Z. 이게 뭐냐?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죠. X하고 Z. 제가 뭐냐? 자,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 1. 첫 번째 1. 평형 2 혹은 3에서 평형 2와 평형 3에서 사실은 평형 2하고 평형 3에 농도는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농도가 규정되어 있진 않죠.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평형 2와 3에서 누구의 값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KC 하고 KP 이건 확실히 알고 있죠.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해 보자.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겠네요. 기체 성격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식이 PV는 nRT잖아.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부피를 이쪽으로 나누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를 다시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큼을 이렇게 바꾼 건데 이게 바로 뭐야? 바로 몰농도. 그리고 앞에 써놓은 이 압력 P 이게 뭐야? 부분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부분화, 이게 몰농도.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기체의 부분압과 몰농도 사이에는 이런 수리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쓰고 3 이렇게 쓰고 두 번째 관계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 KP 자, 여기 잘 보시면 KP라고 하는 게 부분압 평형상수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반응이 요거니까
요것에 대한 부분합 평형상수를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px의 x승 분의 py승 그리고 pz의 z승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윤재 이거 맞아요? 이거 이해했어요? 자, 여기 보시 지수 x, y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반응계수 x, z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 z.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p, p 모두 다 부분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합이 몰농도로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부분합 자리에다가 몰농도 곱하기 RT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건 x의 부분합이죠. 그럼 x의 부분합을 뭐로 바꿔? x의 몰농도 곱하기 RT.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부분합, 얘는 몰농도. 그래서 x의 부분합을 x의 몰농도로 바꾸고 거기에 x승 보이시죠? 그리고 곱하기 y의 부분합 역시 y의 몰농도 곱하기 RT 분의 z의 부분합 역시 z의 몰농도 곱하기 RT 한 다음에 z승. 됐죠? 좋아, 좋아. 됐습니까? 됐죠? 그런데 이때 언급하고 있는 게 평형 2하고 평형 3에서잖아. 평형 2하고 평형 3. 그러면 평형 2가 됐건 평형 3이 됐건 온도는 뭐야? 온도는 T1이야 T2야? 윤지스 온도가 T1이야 T2야? T2지. 그럼 여기에 있는 RT 자리에다가 T2, T2, T2 라고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얘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은 X 농도의 X승 곱하기 Y 농도 분의 Z 농도의 Z승 되겠다 이런 말이지. 됐나요? 윤지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RT2의 몇 승? Z 빼기 X 빼기 1승. 자, 윤지 저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서 평형 2가 됐건 3이 됐건 KP는 얼마예요? 윤지야, KP는 얼마예요? 바로 요 값이 0.0016인데 여기에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KC라고요. 보시다시피 몰 농도로 평형상수를 표현한 거죠. 그 값이 지금 얼마예요? 그 값이 지금 얼마예요? 4. 아시겠죠? 4. 근데 문제에서 RT2 값을 뭐로 잡았어요? 50으로 잡았죠? 50으로 잡았죠? 그러면 이 자리에 뭘 넣고요? 이 자리에 50을 넣어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4를 1로 보내. 그럼 0.0016 오버 4가 50에 z 빼기 x 빼기 1승. 좋아. 됐죠? 됐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요거 보시다시피 4로 나누면 0.0004가 되죠. 즉, 이 안에 무슨 인수가 있냐면 10의 인수와 2의 인수가 있다고요. 50은 2분의 100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50 역시 2의 인수하고 10의 인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지수 방정식이 풀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풀릴 수밖에 없죠. 왜 풀릴 수밖에? 이 방정식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풀릴 수밖에 없겠어요? 이 지수 방정식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풀릴 수밖에 없겠어요? 경남과학고 기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경남과학고는 계산기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논리적으로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잖아.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는데 계산기를 못 써.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문제를 조작해 놨겠지, 교사가. 부경 오케이? 그러면 이거 풀면 진짜 어떻게 되느냐? z 빼기 x 빼기 1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이거 풀어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야, 자, 윤지스. 이거 내가 산수 다 풀어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부경,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죠? 근데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별거 아니야. 이게 분수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승이면은, 이게 뭐냐면, 제곱해서 역수치하면 나온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는 됐죠? 그래. 그래. 그래서 이때 Z와 X 사이에 이 관계를 얻었고, 그럼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건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바로 X가 Z 플러스 1 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X는 Z 플러스 1이라는 결과를 평형 2, 3을 통해서 구했어. 됐죠? 그러면 이제 X도 구하고 Z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방정식이 하나뿐이 안 나왔지. 그럼 방정식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방정식 어디서 또 하나 얻으면 되겠어? 바로 이제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질의 농도가 나와 있고. 윤지 또 잘 나오고. 윤지 저 서서 하는 책상 어때요? 아니면 허리 돌리기 어때요? 잠 안 온다고요? 알았어요. 윤지 또 어제처럼 또 쿡쿡 잘 나오고 또. 그래. 자, 그래서 여기는 평형 1에서는 물질 농도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농도와 관련된 평형상수 C가 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활용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죠? 윤지 여기다 적었어요? 지웠나? 부경 썼어요? 지우자. 아이고. 어이씨. 두 번째, 이 평형 1 얘를 한번 활용해 보자. 평형 1에서는 KC가 100이래. 근데 농도 평형상수의 특징상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XYG의 몰농도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의 X승, Y의 몰농도, 그 다음에 Z의 몰농도의 Z승. 됐죠? 이때 뭘 넣으란 얘기야? 요걸 넣으란 얘기야.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0.1, 요 자리에다가 0.4,
요 자리에다가 0.2 됐죠? 넣고 정리를 하면 얘가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 여기에서 Z승이어서 Z승이어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Z가 2가 됨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어떻게? X가 Z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다가 이미 뭐를 넣어줘도 되겠어요. 저 자리에다가 X가 Z 플러스 1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Z 플러스 2를 넣고 얘를 연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한 지수방정식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 지수방정식은 풀리겠어요? 풀릴 리가 없겠어요? 이 지수방정식은 풀리겠어요? 무조건 풀리겠어요? 무조건 풀리겠죠? 왜? 이 지수방정식은 왜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어요? 경남과학고 기출이니까요. 보기 말겠죠? 그러면 이거 풀어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못하면 대학을 못 가야겠어요? 이 정도도 안 되면 이게 사칙연산 안 되면 대학에서 안 받아줍니다. 부경 알겠죠? 부경 어제 보니까 사칙연산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부경 어제 보니까. 부경 사칙연산 좀 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Z가 2다. 그럼 Z2 넣으면 X도 추가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X3이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의 화학양론 계수 X는 3이고 Z가 2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구해낸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 사실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요 2번이고요. 뭐 요게 끝나면 나머지 것들은 뭐 일사천리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생성물 Z의 수동률을 증가시키려면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잠깐 어려운 말이 있는데 수동률이라는 말이 있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yield라고 해요. yield.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죠? 양보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명사로 쓰면 수동률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더 많이 생산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생산이 되는데 생성물이 생산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정반응이 잘 되려면 뭐 이런 뜻인 거죠. 알겠죠? 정반응이 잘 되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첫 번째 1. 온도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자,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 주려면 자,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정반응이 잘 진행되려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고압 조건으로 유지시켜주면 정반응이 잘 진행이 되겠죠. 자, 왜냐? 고압 조건으로 유지를 하려면 그 외부 자극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응이 진행될수록 입자 전체 몰수가 감소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3, 1, 2니까요. 즉 3, 1이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입자가 아웅다웅해서 입자 2개로 바뀐다는 거니까 정반응이 진행될수록 입자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될수록 입자 전체 몰수가 감소하고 압력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압 조건으로 유지를 하면 정반응이 더 잘 진행돼서 생성물 Z가 더 많이 맹그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온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등온이 아니면 변온. 자, 그래서 거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Z의 수동률을 높이는 방법 2가지를 고르라고 했죠? 방법 2가지. 그 2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2가지라는 게. 온도가 일정하거나 온도가 일정하지 않거나. 자, 그럼 생각해봐요. 온도가 변하거나 온도가 일정하거나. 자, 변하거나 일정하거나 2개로 나누면 다른 경우의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온도가 일정하거나 온도가 변하거나. 다른 경우 수 있어요? 없지.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온도가 변하는 건 뭘 활용하면 돼요? 얘가 지금 무슨 반응이라는 거? 발열이라는 걸 활용하면 되는 거죠. 자, 발열 반응은 어떤 조건에서 정반응이 더 잘 진행이 됩니까? 바로 저온 조건일수록 평형상수 K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면 평형상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생성물 Z가 더 많이 맹그러진다는 걸 뜻하겠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번은 아까 얘기했던 르샤틀리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는 문제다. 됐죠? 됐죠? 서청. 자, 이거 쓰시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A를 구해라, B를 구해라. 자, A, B 구하는 건 이거는 어려워요?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이미 뭐가 다 알려져 있어요. 농도 평형상수 KC가 다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수가, 화학양론 계수가 다 알려져 있죠. 그럼 화학양론 계수만큼 지수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A, B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구해 놓으면 A가 이게 아마 0.2가 나올 거고 B가 0.08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건 안 해봐도 되겠죠? 저건 진짜 곱하기 나누기니까 됐죠? 오케이. 자자. 자, 고다음. 고다음. 자, 그 다음 어떤 문제를 하나 해볼 거냐면요. 21페이지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주 짧은 문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제. 연습 문제 14. 찾았어요? 연습 문제 14. 자, 요거 내 칠판에 지우고 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